아무튼 이렇게 국토부하고 법원이 최근에 입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국토부와 법원의 입장 변경 이후에 실제 법규 이 자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대지 지분이 작은 소형 상가 소유자들도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2호 가목을 유추 적용해서 상가 분양을 포기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줄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와 법원에서 법문 해석을 엄격히 하게 되면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는 보통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더 이상 가목으로 해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나목과 다목의 요건을 충족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양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정관 비율을 정하는 것까지 문헌적 해석과 달리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관리 처분의 방법이라 해서 조합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바람에 조합과 상가 소유자 간의 조율과 절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굉장히 어렵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러한 제약 속에서 변화된 법령 해석에 위배되지 않고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자면 한 5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고 아파트만 짓는 거죠. 감옥의 얘기네요. 예, 감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만 지어서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남옥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상가의 대지 지분을 아주 작게 쪼개 지어가지고 상가 하나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는 방법.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대형 상가를 지어서 그 대형 상가의 가액을 가장 싼 새 아파트 가격보다 크게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상가 소유자 수보다 적은 숫자로 상가를 지어서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하는 이제 상가 소유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상가 소유자한테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 이건 판례에서도 판례에 나온 근거한, 입장이죠. 네,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부터 정관에 대한 동의도 같이 받아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건축 현장에서 어려움이 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압구정 재건축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부장님? 네, 압구정 2, 3, 4구역이 2022년 8월 이전에, 그러니까 21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상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관에 충분히 이제 이미 반영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3, 4구역은 이제 상가 수도 많고, 정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와 조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5구역은 상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논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1구역, 6구역은 차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구역과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잘 도출하고 이를 정관에 잘 반영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얼마 전에 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상가 소유자들과 함께 그 확정안을 도출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구역이 앞서 나갔지만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모든 구역이 원만하게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노 부장님,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재건축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노력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22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국토부 입장이 바뀌었고
법원도 24년, 25년 판결에서 예.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조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공급 여부와 그 방법, 그리고 개발 이익의 배분 방법과 기준, 그리고 독립정산제 채택 여부, 이와 같은 난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이해 당사자 모두가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행 도시정비법령의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가 아닌 대통령령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 상가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부여 등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인 흐름과 법령 또 판례의 입장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추후에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압구정 재건축 구역별로 이러한 상가 문제의 진행 상황 그리고 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